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 시창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는 저희 예정된 기말고사 주간이라서 수업으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까지 우리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나갔었고, 요거 다음에 있는 우리 지금은 이제 악기 리드부터 시작해서 남아 있는 챕터들 간략하게 한번 쭉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17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6페이지 악기의 리드. 자, 리드. 우리 뭐 영어 단어로 그냥 생각하면 리드하다, 뭐 이끌다, 선두가 되다, 앞장서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될 텐데, 악기에서는 뭐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음색. 리드는 단음으로 연주하는 악기를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단음으로 연주되니까 말 그대로 단선율을 연주할 때 가장 좋은 악기가 될 거고, 우리 시퀀서 우리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리드 악기, 그러니까 그 시퀀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VST 안에 그 중에 리드 섹션을 가서 몇몇 악기들을 골라서 연주를 해보면 단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 건반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눌렀을 때 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피아노처럼. 그러니까 단음으로 가장 처음 벌어지는, 가장 처음 연주가 되는 그 신호를 인식해서 그 소리만 연주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시퀀서 내에, 그리고 그 악기 내에 샘플러 안에 뭐 이제 유니즌 혹은 폴리 이렇게 설정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뭐 유니즌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단음밖에 안 되고, 폴리로 되어 있으면 이제 여러 음이 될 텐데, 이 폴리 자체도 뭐 16화음을 할 건지 32를 할 건지 이거 설정하는 뭐 그 어떤 단계가 있는데, 기본 세팅으로 이 리드라는 악기는 유니즌으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음으로 울렸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리고 음과 음 사이를 넘나들 때에 주는 효과들이 신디사이저 내 우리 악기 안에, 신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단음을 연주할 때 좋은 악기이고, 이제 단음으로 연주되는 악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용음악에서는 플룻, 그리고 뭐 오보에, 그리고 누가 있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스 리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플룻은 따뜻한 플룻은 고음역대에 밝은 소리가 나고, 오보에는 중음역대에 따뜻한 소리가 나고, 신스 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합성된 소리, 전자 계열이니까 오실레이터에서 발생된 소리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만 명시를 했지만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악기들이 가장 많이 빈도수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오보에예요. 오보의 쓰임은 그 대중음악에서 특히 발라드 음악을 다룰 때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목관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보에 쓰임, 그 다음에 오보에랑 또 잘 어울리는 소리들이 이제 밑에 현악 반주가 바탕이 되었을 때 부가가치를 또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링즈 위에 오보에 멜로디 들어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죠.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금관악기에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브라스 중에 저음 파트인
뭐 중저음 파트인 프렌치 혼 같은 경우가 들어가 주게 되면은 적절한 밸런스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조금 위로 플룻이 추가가 되면서 플룻, 오보에, 스트링스, 그 다음에 프렌치 혼 정도로 들어갔을 때 약간 약소한 앙상블, 그러니까 챔버 앙상블 정도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팝 음악이나 대중음악에 굉장히 잘 어울리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악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룻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 오보에를 중심으로 해서 파퓰러한 쪽, 그리고 여기는 클래시컬한 쪽,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클래시컬한 악기에 가깝게 될 거고, 팝 음악에서 조금 더 신스 리드로 갈수록 일렉트로닉한 악기 쪽으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리드들을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요 중요한 세 악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 예제로 나와 있는 악보를 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1번입니다. 잠시만요. 자, 1번부터 1번 2번 '자, 둘 다 클래시컬한 악기인데 조금 차이가 있죠. 앞에 플룻은 뭐 클래시컬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이 많이 살아있는 반면에, 자, 오보에 같은 경우는 2번 약간 몽독한 느낌, 중저음, 그러니까 중저음 안에서 중음역대 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지만 플룻만큼 조금 더 피치가 높거나 밝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게 차이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 자, 비슷한 멜로디를 다뤄봤지만 확실히 다르죠. 뭔가 필터가 가미가 된, 그리고 최초에 출발하는 소리 자체도 앞서 있던 것들은 이제 우드윈드, 나무로 만들어진 각 악기 계열, 플룻은 물론 그 이제 지금은 금속이지만 왜 우드윈드 계열에 포함되는지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디사이저 리드 소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오실레이터에서 발생한 주파 소리를 필터에 거쳐서 엔벨롭을 뭐 조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소리들이기 때문에 확연히 달라요. 오보에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소리와 지금보다 조금 더 그 뭐라고 할까요? 중저음역대의 그 주파 소리가 가미가 된 그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앞서 나올 이제 악기들이 그 설명할 것들이 있겠지만 피치 밴드라는 역할을 통해서, 자, 피치, 높이를 밴드, 구부리다,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 이 피치 밴드, 신디사이저 혹은 우리
건반에서 피치밴드 기능은 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음을 아래 위로 자유자재로 피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올린 피치들을 여기서 뚝 올라가거나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에 마치 글리산도 느낌처럼 타고 갔다가 자연스럽게 타고 내려왔다, 타고 갔다가 자연스럽게 타고 내려왔다, 이런 기능을 하게 해주고, 조금 더 세밀히 들어가게 되면 이 올라가는 속도, 내려가는 속도까지 다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피치밴드 조절 버튼을 통해서 올라가는 값과 내려가는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소리는 방금 들었던 것처럼 뚱뚱뚱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소리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도록 할까요? 주법, 리드 악기는 한 개의 악기가 단선율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인으로 연주됩니다. 그러면 리드 포함되어 있는 악기, 음역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런데 단선율로 연주된대요. 그러면 우리 귀에 좀 잘 들리는 주파 영역대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면 솔로 악기로 쓰면 참 좋겠네. 혹은 대선이 들리는 위치에 멜로디로 써주면 좋겠구나. 이런 그 판단을 하시면 좋죠. 자, 그래서 피치밴드를 이용한 연주를 자주 사용합니다. 피치밴드를 활용하면 2도 정도 음정을 부드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꼭 2도에 국한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구부렸다 폈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456번이요. 1번, 자, 1번 우리 플룻 피치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느껴보시라고 두 개를 같이 들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번부터. 1번,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오보에로도 한번 2번, 들어볼까요? 자, 인위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 음과 음 사이가 훨씬 더 붙어있는 느낌처럼 들 거예요. 3번도 들어볼게요. 3번, 자, 이렇게 한번 들어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기를 소리로 듣고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악기 톤들로 지금 설명을 드렸었고, 이게 그냥 이런 문제들을 듣고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음악을 듣고 판단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 있구나, 혹은 이런 부분들 내가 발견해낼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고 뭐 며칠 뒤에 또 똑같은 소리를 들려드려서 찾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우리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악기나 음악에, 그러니까 음악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음악에서 발견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편곡을 하거나 앙상블을 할 때 아이디어로서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러면 훨씬 좋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자, 음의 높이가 나와 있네요. 음의 높이의 어떤 음이죠? 바로 파 샵이에요. 자,
우리가 파샵을 단순히 듣기 위함이라기보다 이제부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E 플랫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저기 뭐 나왔었죠? B 플랫 나오면서 우리 그 제가 설명드렸던 게 바로 모달 인터체인지였어요. 뭐 B 플랫,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우리 했을 때 B 플랫이 어떻게 출현이 되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 조성, 기본이라기보다 기준이 되는 조성이 되는 조성에 세븐 플랫 7음. 자, 그럼 기준이 되는 조성이 얘는 뭐예요? 네 번째 샵음이 되겠죠. 텐션으로 따지면 뭐가 돼요? 샵 11이 되겠죠. C 메이저 7에 들어갈 수 있는 텐션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미솔 C 레파라샵 뭐 이렇게 레파샵 라 이렇게 또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중요한 건 파샵이 나왔어요. 우리 일단 이 파샵을 놓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기준이 되는 C키 조성에 파샵과 관계를 따져보는데 과연 어떤 아이들이 출현할 수 있는지. 자, C키에서 파샵이 들어가 있는 모든 애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으로 자, 3음이 될 수 있으면 뭐 D도 될 수 있겠네요. D 코드. 레파라도 될 수 있을 거고, 그쵸?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전위를 한번 해서 쌓아가 볼까요? 파샵이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뭐 파라도, 뭐 F샵 디미니시 혹은 F샵 마이너스 7 플랫 5도 뭐 될 수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C레 파샵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거면 뭐 B 마이너 7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파샵이 또 7음이 된다고 가정하면 솔시레 파샵 G 메이저 7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자, C 키로 봤을 때 나오기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조성들이에요. 하지만 F샵이 등장함으로써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 코드들이 되겠죠. 그 변화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논 다이아토닉 계열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논 다이아토닉을 사용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받은 음들에 대해서 관계를 반드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몇 가지만 보면 C에서 D는 어떤 관계예요? C에서 D가 나오려면 일단 뭐 D 혹은 D7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C에서 D가 나오려면 물론 뭐 C에서 D로 갈 때 조성이 업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전조, 소위 말해서 전조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코드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논다이아토닉 코드구나. 그러면 이 뒤에 누군가가 따라 나오면서 해결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D가 나왔어요. D가 나오려면은 누군가의 5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C에서 G로 가는 코드 안에 D가 나와줌으로써 뭐가 돼요?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죠. 그러면은 5도에 대한 5도 화성으로 불러올 수 있겠네. 뭐 C에서 그럼 D 정도, D 혹은 D7 정도는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F샵이 베이스가 되는 디미니시 코드. 자, 얘도 세컨더리로 한번 봐서 이것처럼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는지. 그러면 F샵이 5음이 되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뒤에 B가 나와야 되는데, C키에서 B는 B 디미니시이기 때문에
이거 세컨더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이 F샵 마이너나 혹은 F샵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지? 쓸 수 없는데. 그리고 여기 자체도 도미넌트 세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마이너 계열, 디미니시 마이너 계열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세컨더리 기능을 하지만 디미니시로 잡혀 있는 G에 대한 7도 디미니시, F샵 디미니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5도에 대한 7도 디미니시가 되겠네요. 이렇게도 쓸 수는 있겠고요. B-7 같은 경우 어떻게 또 나올 수 있을까? B-7 B-7이 나오려면 일단 -7이 돼야 되니까 C키에서 나올 때 B-7이니까 B 다이아토닉은 안 되겠네. 7도 다이아토닉은 일단 아니에요. 그러면 B-7이 등장했다가 B-7이 등장함으로써 앞뒤 뭐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B-7에서 어디로 한번 가볼까? 자, B-7이 누군가의 2도는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 마이너, 6도 마이너에 대한 누가 돼요? 2가 되죠. 그러면 6도 마이너에 대한 2, 6도 마이너에 대한 5, 6도 마이너 A 마이너에 그러면은 B 마이너, E7, A 마이너로 가는 2, 5, 1 기능도 할 수는 있겠네요. 물론 마이너에 대한 2, 5, 1은 여기가 디미니시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간혹 -7으로 써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자주 등장하는 어떤 키는 그러니까 코드는 아니에요. C 키일 때. G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따져보면 사실 4도 메이저 7인 거예요. 4도 7. 그쵸? 4도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다이아토닉으로는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C키에서 여기 F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다른 거 다 안 들어가더라도 모드 중에 모드를 쓰다 보면 도레미 파샵 솔라시 도라는 모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C키에서 F샵만 들어갔어요. F샵만. 그러면 도레미 파샵 솔라시도. 그러면 이거 뭐가 돼요? C가 기준이 되는 C 리디안이 되겠죠. C 리디안 코드 모드를 쓸 때 G 메이저 7 같은 게 등장을 해줄 수도 있겠죠. 모드는 조금 독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썼을 때 바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서 나왔던 이 세컨더리 기능, 도미넌트 혹은 7도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곡들을 보고 분석을 해보실 때 세컨더리 기능, 세컨더리 도미넌트 기능, 세컨더리 디미니시 기능 이런 것들 도미넌트 디미니시 기능들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모달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도 듣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F샵이라는 애가 등장하면서 일단은 이런 역할들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180페이지에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파샵, 다이아토닉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등장시키면서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알게 함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C 메이저 조성 안에 갑자기 얘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겠고 C 메이저 7에 9, 샵 11, 13 텐션도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거고
F샵을 들어봄으로써 조성이 바뀌는 경우도 생길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에서 바로 G로 가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거쳐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 비교해 보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갔을 때 나와 있는 것들은 바로 단음정이네요. 단위도, 단삼도, 단육도, 단칠도 2, 3, 6, 7 바로 부사마음 계열들의 이제 숫자를 이야기하고는 하죠.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음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룰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자, 숫자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장단, 그쵸? 그리고 이렇게도 나뉘지만 1, 4, 5는 뭐라고도 불려요? 주요 사마음. 2, 3, 6, 7은 부사마음. 프라이머리가 되고 얘네들은 약간 그 서브스티튜드가 되는 계열인데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하는 건데 얘네들만 모아서 지금 한번 음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위도 이거는 좀 넓죠. 자, 가장 좁은 범위의 음정이죠. 단위도. 자, 2도인 것도 알고 더 좁고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건 바로 반음이 되겠죠. 5음인 경우에는 2도인 것도 느껴지지만 중간에 공간이 조금 더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단삼도 같은 경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성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음정들을 쌓아갈 때 쉽게 들을 수 있는 부분들. 자, 삼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음이 3개가 필요한데 두 종류죠. 근음으로부터 단, 근음으로부터 장. 일단은 이 두 개의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단화음은 조금 더 좁다고 느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단육도. 단육도가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단육도를 듣고 장육도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장육이 되려면 더 밝아야 돼요. 근데 단육이 되려면 이 차이가 있는 것들. 그리고 단칠도. 단칠도는 뭐 여러분들 우리 가장 많이 듣는 어떤 7음 중에 하나죠. 비교적 안정적인 7화음. 벌어진 7화음, 장칠도. 하지만 우리가 듣는 건 도미넌트 7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우리 단칠도.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비교가 되는 애들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7화음 종류 중에 앞서 우리는 메이저 세븐이랑 그냥 세븐을 비교했었죠. 그래서 얘는 장칠화음, 단칠화음이 섞인 애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들어봄으로써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안정적인 세븐 코드를 다루는 것들을 우리 이제 비교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메이저 안에서 그렇게 됐던 거고, 이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7화음들은 뭐냐면 바로 마이너 세븐에서 출발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화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도, 미, 솔, 시가 메이저 세븐이었어요. 그냥 도미넌트 세븐이 되려고 여기다가 7음이 단칠음이 됐고요. 마이너 세븐이 되려면 단삼화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 미 플랫, 솔, 시 플랫이라는 음정으로 추가를 하게 돼요. 자, 마이너 세븐 기본 코드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것들을 좀 보다 보니 마이너 세븐 플랫 5도 있고, 똑같이 한번 붙여볼게요. 마이너 세븐 플랫 5가 있고, 그 다음에 디미니시드 7이 있어요. 자, 마이너 7 플랫 5 디미니시드 7. 화음 구성음이 어떻게 될까요? 근음, 단삼, 완전 5도, 단칠. 두 번째 거는 근음, 단삼, 감, 5, 단칠. 여기는 근음, 단삼, 감, 5, 그리고 감, 7. 자, 이것과 나머지 것들을 비교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과 나머지 것들을 파악해낼 때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아 하세요. 그런데 이 둘끼리 비교할 때 어떤 친구들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악보만 딱 보고 플래시 다다닥 붙었네? 이거 가마음에서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하고서 이게 감칠화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비교적 많아요. 플랫 5랑 디미니시들의 차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5음까지는 다 똑같죠. 그리고 나서 7음이 다른데 마이너스 7, 자 코드 읽을 때 이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7 플랫 5래요. 그러면 얘는 디미니시 코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7에 5음이 변화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사실. 디미니시들은 말 그대로 가마음씩 쌓아 올라가서 7 코드를 만들어 준 거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들어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는데 184페이지 1번 예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세 코드를 비교하면서 들어봤는데 일단 기본 구성음들 한번 보면 마이너스 7 다른 거 듣다가 마이너스 7만 들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 마이너스 7 플랫 5는 여기서 반음 내려간 상당히 많이 쓰죠. 우리 특히 7화음 쓸 때, 251 쓸 때 타겟이 마이너이면 마이너스 7 플랫 5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요. 자, 그리고 디미니시드 7 탑
탑노트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격이 확 좁아지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코드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2번, 자, diminished 7 코드가 먼저 나왔네요. E diminished 7. 그리고 D 마이너스 7 플랫 5. 그리고 F 마이너스 7. 이렇게 들어볼 수 있었을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체크 4번,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 번,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일 번, 자, 4개의 코드를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근음이에요. 자, 근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첫 번째 코드 탑노트를 생각해보니 단칠도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단칠도가 되고 나서 안에 구성음이 자 C-7 코드를 이루고 있었어요. 다시 들어볼까요? 1번, 그렇죠. 자, 두 번째 거 일단 코드 근음이 A예요. 탑노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에 이것도 일단 단칠화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마이너스 7과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는 되게 밝은 느낌인데 우리가 예제로 들었던 음악은 이것보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칠도 이 외성은 지켜가는 수준에서 안쪽이 조금 더 어둡다라고 느껴지면은 마이너스 7에서 조금 더 좁아진 플랫 5 코드가 맞지 않을까?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 맞죠? A-7 플랫 5. 그 다음 코드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미가 근음이라는 것. 그런데 탑노트를 비교해보니 밝은 이 레 쪽이 아닌 조금 좁아져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감칠도가 구성이 됐다면 안에 있는 거는 반드시 어떻게 따라 나올까요? 전부 다 감화음으로 구성되니까 얘는 E 디미니시 7이 되겠죠. 비교 한번 해볼게요. 맞죠? 자, 그 다음 거. 와, 앞에 거 듣다가 갑자기 이걸 들었는데 되게 밝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베이스는 일단 G.
탑노트를 들어봤더니 단 7도 관계에 있는 게 지금 포착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오음이 좁아지지 않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밝은 느낌이 G-7을 여기서 대입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차이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처음부터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베이스가 예를 들어서 뭐 C, A, E, G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힌트를 하나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외성을 보세요. 외성. 보세요. 자, 연습 방법이에요. 주어진 전제 조건 힌트예요. 얘는 변하지 않는 팩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 반드시 드러내야 될 것, 탑노트. 탑노트가 가장 듣기 편한 음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 뭉쳐져 있는 화성을 들을 때도 물론 베이스도 잘 들리는 편에 속하지만 우리 귀에 먼저 다가오는 거는 바로 탑노트거든요. 가장 높은 피치에 가지고 있는 애들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이 쉘이 파악이 돼요. 그러면 안에 남아있는 거는 뭘로 아셔야 되냐면, 물론 다 하나하나 다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 두 개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분위기로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거. 이거는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음악도 많이 듣고 또 체보도 많이 하고 카피 많이 하다 보면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 코드구나 하는 게 물론 느껴지겠지만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억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드들이 많이 섞여 있는 곡들을 뭐 많이 들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되는 게 변화화음, 넌다이아토닉, 조금 특이한 코드, 약간 혹은 이거 약간 이 코드들 세련된 코드 이렇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여기서 좋아하는 코드 뭔지, 특이한 코드 뭔지 이런 것들 발견해내고 그것들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7 플랫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혹은 마이너스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디미니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과 상호 관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떤 느낌으로 달라지는지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나오는 코드거든요. 우리 음악에서 팝이나 이런 데서도 대중음악에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플랫 5, 디미니시 7 빈도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코드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음의 길이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박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건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박자는 바로 뭐죠? 바로 이분 넘버라고 해서 짝수가 되는 그 중에서도 우리 4분의 4를 생각을 하게 되죠. 누가 제시하지 않아도 내가 곡을 혹은 만든다 혹은 내가 들었던 곡이 뭐다 라고 느껴질 때에 96% 정도는 4분의 4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퍼센테이지는 제가 수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껏 들어온 바로는 정말 꽤 높은 비중으로 4분의 4박자가 대중음악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적은 퍼센트이지만 나머지들도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거든요. 4분의 4박자 이외의 박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이외에 나올 수 있는 박자는 3박 계열이에요. 소위 말해서 한 마디가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1, 2, 3 1, 2, 3 1, 2, 3 1, 2, 3 하나 둘 셋 넷 반으로 딱 절반을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프레이즈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열을 바로 우리는 3박자 계열이라고 하는데 3박 계열 4분의 3박자라고 딱 들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어디서 파생된 박자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뭐에서 이 4분의 3이 가장 많이 쓰여요? 바로 왈츠, 춤곡에서 3박자 계열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둥글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1, 2, 3, 2, 2, 3, 3, 2, 3, 4, 2, 3 하면서 박자가 가지고 있음에도 이 3박자를 지탱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바운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쿵, 둥, 둥,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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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이런 식으로 우리가 3박자를 느끼면서 노래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느낄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리듬 단위 중에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박자가 바로 4분의 3박자예요. 그리고 4분의 3박자라는 애는 굉장히 느리더라도 안에 그루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박 계열 1, 2, 3, 2, 2, 3 따디단 띠야다. 자, 4분의 3이면은 점이분음표가 하나, 둘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셈여림에 따라서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8분음표 구성단위인 8분의 6박자도 될 수가 있겠죠. 대중음악은 사실 4분의 3으로 작곡되어 있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3박 계열일지라도 전부 프레이즈가 조금 더 긴 8분의 6박자 곡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4분의 3과 8분의 6이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면 4분의 3 같은 경우는 4분음표 3개의 구성 단위예요. 8분음표가 6개의 한마디가 돼요. 이 마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8분음표가 6개가 들어가면서 강양약, 중강양약이라는 셈여림을 갖게 되고 얘는 그냥 강양약일 뿐이에요. 대중음악의 프레이즈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길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를 가지고 있는 이 3분의 3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분의 6박자 셈여림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 강양약, 중강양약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고 3박 계열의 노래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듣기 편안한 그럼 좀 따라 부르기 편한 이런 리듬들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3박자 계열일 경우에 또 8분의 6이 많이 쓰이는 경우들이 아이들이 노래하는 경우에 훈련되지 않은 아주 어린 친구들을 상대로 했을 때 4분의 4박자 곡을 먼저 연습시키는 것과 3박 계열의 곡을 연습시키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3박 계열의 곡을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해요. 이거는 뭐 연구 결과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리허설 타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받아들이기 쉽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바로 이제 3박자 계열이라서 동요라든지 혹은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뭐 그 중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3박 계열로 많이 채택을 해서 노래하기도 해요. 이렇게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 4분의 3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86, 7페이지에 보면 리듬을 듣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4분의 3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인드는 4분의 4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비박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넷을 기다리게 되는데 4분의 3 같은 경우는요. 이걸 듣기 전에 최소한 저는 2마디 정도 예비박을 생각을 하고 나서 세보 청음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최소한 2마디 정도는 해보셔야 여기서도 3박자 계열의 이 마음속에서 내가 움직임이 잡혀질 수가 있어요. 4분의 3 생각보다 한 마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다운비트 놓쳐지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3박 계열의 리듬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제 186의 1-1번 한번 들어볼게요. 리듬만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3박자 계열이 조금 진행되는 느낌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이거 이제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어야 돼요. 예비박이 6개인데 기존에 쓰던 예비박대로 우리가 카운트를 하면 언제 내가 들어갈 때랑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1번 둘, 셋. 하나, 둘, 셋. 자, 생각보다 한마디 한마디가 금방 지나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번 하나, 둘, 셋. 자, 특히 중간에 뭉쳐있는 리듬 같은 경우 3박자를 계속 카운팅을 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문제 2-1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 차등 정답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번 1번 차등 정답 자,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 3, 4번 8분의 6, 2번부터 쭉 들어보면서 4분의 2와 그 다음에 8분의 6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2번 차등 정답 3번 차등 자,
예비박 바뀌시는 거 들리시죠? 다시 들어보세요. 3번 첫음 마음속에서 계속 카운팅을 해보시고요. 정답 1, 2, 3 하나 둘 셋 하고 넘어갈 수 있겠고 4번 첫음 정답 자 이렇게 좀 차이가 생길 거고요. 하나 책에서 조금 제가 이 책을 뭐 다루면서 보완했으면 좋겠는 점이 하나가 있으면 뭐 그러니까 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 표기를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템포를 보고 물론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4분의 3 같은 경우는 기준박이 4분음표기 때문에 4분음표에 대한 템포를 제시해 주는 게 맞아요. 4분음표가 60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이제 8분의 6 박자가 나와 있어요. 8분의 6 박자가 나와 있으면 8분의 6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최소 단위의 박자라고 보시면 돼요. 점사분음표 두 개가 구성되거든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점사분음표 이퀄 얼마라고 해줘야 되는데 자 한번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분음표 단위가 50이래요. 그러면 점사분음표일 때는 템포 몇이 돼야 될까요? 자, 4분음표 이퀄 50. 그러면 한 박자, 한 마디, 세 박자는 점 2분음표 150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걸 둘로 나누게 되면은 점 4분음표 75 정도 템포가 되겠네요. 그러면 75. 요 세 개 자체가 75.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박을 하거나 할 때 박자 표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앞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분음표 이퀄 60이 됐어요. 그러면 뒤로 갔는데 내가 8분의 6을 썼어. 그러면 점사분음표는 몇으로 바뀐다라고 반드시 명시해 주시는데 단위를 쓸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악보 같은 거 보고 변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 일단 4분의 3박자 계열일 때 마음속에서 카운팅하는 거 좀 빨리 해서 셋업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192페이지 넌다이아토닉 251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251이라는 이 진행이 바로 넌다이아토닉 어떤 기능 중에 한 부분이에요. 넌다이아토닉 기능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지난주에 다뤘던 모달 인터체인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브 도미넌트,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컨더리 디미니시드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그것처럼 모달 인터체인지 그다음에 251 전부 다 넌다이아토닉 기능 중에 하나이고 어떤 조성에서든지 이 251이 갖고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 1이 그 조성의 1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타겟을 대상으로 했을 때 타겟에 대한 5도 7, 타겟에 대한 2도 마이너가 되게 되는 거죠. 타겟이 이거 메이저일 때, 타겟이 마이너인 경우에는 동일하고 여기만 2도 마이너 7, 플랫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타겟의 조건은 뭐냐? 타겟의 조건은 여러분 키의 조성의 다이아토닉이 되어야 돼요. C키면 2, 3, 4, 5, 6도가 다이아토닉이 되어야 그거에 따른 251을 쓸 수가 있어요. 251이 이렇게도 쓰이지만 전조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C키 곡을 지금 쓰고 있는데 중간에 코러스 파트를 나는 A 플랫으로 가고 싶어. 바로 가기에도 뭐 무리가 없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가려면 이 타겟을 놓고 이거에 대한 2도, 5도, 1도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전조 진행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결국에 이 화성의 접근 방법은 뭐냐면 굵직굵직한 포인트들 정해놓은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어떻게 매끄럽게 만들어 주느냐를 어떻게 넌다이아토닉들을 써서 매끄럽게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 이 251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느껴볼 수 있겠고요. 예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92페이지 1번입니다. 일 번 그 다음 2번도 들어볼게요. 2번 자, 이렇게 들어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251이 쓰였던 위치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약, 중강약, 보편적으로 자, 강약, 중강약 되면서 보편적으로 셋째, 넷째 박에 많이 쓰이죠. 그러면 이 2,5가 셋째, 넷째 박에 쓰이면 타겟은 어디란 얘기예요? 그 다음 마디 첫 박자란 얘기예요. 그쵸? 다시 말해서 보면 약박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짧게 마디 안에 셋째, 넷째 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2, 5, 1도 하지만 리듬적인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쿵, 빰, 빰, 빰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2, 5, 1이 좀 길어지면서 마디에 하나씩을 다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언제죠? 중간고사 때 다뤘던 유키카 곡을 예제로 들어보면 그 곡 G키였어요. G키. 샵 하나 붙어있는 G키였어요. G키인데 첫 코드 시작이 뭐였냐면 Am9인가 그랬을 거예요. Am9.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D7. 첫 마디. 그리고 G, 메이저 7. 자, 이게 1도. 1도가 이제 나와요. 시작 자체가 2도 마이너
그다음에 5도 7, 그다음에 1도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가면서 조성감을 두 마디, 셋째 마디쯤에 이렇게 딱 보여주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조성이 G로 시작하지만 살짝 다른 길로 진입을 했다가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짧게 나올 때는 리듬적인 요소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2, 5, 1이 구성되는지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제에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2, 5, 1에 대해서 이렇게 혹은 넌다이아토닉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시고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악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오르간, 뭐 클라비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르간이라고 딱 들으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바로 교회나 이런 데서 쓰이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음악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성당이라든지 혹은 뭐 교회라든지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봤을 거고 또 오르간이라고 하면 뭐 바하나 혹은 뭐 핸델이라든지 바로크 시대 때 유명한 작곡가들이 만들어 놓은 곡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뭐 바하 같은 경우는 뭐 오르간을 본인이 직접 연주하기도 했지만 후세에 남긴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가니스트들한테는 그 좋은 작품이 되어서 이제 연주도 하고 연습도 하는 그런 곡들이 많이 되었는데 실용음악에서 우리 대중음악에서 이 오르간의 쓰임은 음색을 가지고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이 클라비넷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펑키한 그 음악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독특한 아주 독특하지만 날카로운 짧고 그 가볍게 연주될 수 있는 소리 이 소리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고 오르간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 음악, 재즈, 뭐 가스펠 콰이어 이런 데서부터 많이 쓰이다가 뭐 R&B 음악 혹은 또 넘어와서 뭐 빅밴드 재즈 혹은 스탠다드 재즈 아니면 이제 스무스 재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많이 어필이 되었고 클라비넷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이 그 흑인 음악, 그러니까 소울 뮤직 이런 펑키함에서 파생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특히 뭐 디스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쓰였을 텐데 두 개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기 소리 그냥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194페이지 1번, 2번입니다. 일 번 1번 2번 자, 다른 리듬 없이 들었는데 클라비넷 같은 경우는 확실히 펑키함이 느껴지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오르간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더 지속성이 강한 음들이 밑에 깔려주면서 페달 포인트가 되는 음들과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이 함께 합성된 느낌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2번 모듈레이션 요구에 따른 악기 소리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1번 자, 지속되고 있는 음에서 모듈레이션을 주면서 떨리는 효과를 또 보고 있어요. 2번
확실히 나중에 연주됐던 게 조금 더 모듈레이션이 강하게 걸려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소리들을 비교해 봤고요. 주법들을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가서 5번입니다. 1번 2번 '리듬적으로 칠 때와 라인으로 칠 때 조금 더 지속되는 음이 왼손에는 조금 더 지속되는 음이 많았고 리듬에서는 다 같이 리드미컬하게 조금 더 연주가 짧은 음들이 더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번 3번 '피아노도 글리산드가 있지만 오르간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지면 지속되기 때문에 이 전자음악 소리가 글리산드로 연주가 되면서 이 로우 엔드에서 주는 어떤 그 웅장함이 약간 느껴지다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고요. 이번 학기, 지난 학기 걸쳐서 이렇게 우리 지금 이제 교재들을 한 번씩 쭉 공부를 해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그래도 가장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적합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악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실용음악에서 쓰일 수 있는 코드 진행, 넌다이아토닉들, 좀 화성에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만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공부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위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장청음을 배우면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전보다 이걸 듣기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내가 체부하는 것들이 좀 덜 어려워졌구나 아니면 몰랐던 걸 몇 개라도 더 알게 됐구나라고 느껴진다면 참 다행일 것 같고 시창청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특히 학생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조금 숙달이 돼 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늦게 출발을 하게 되면 초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조금 어려우신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계속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서히 좋아지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목적지가 여기인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돼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레벨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또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딱 올라가죠.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느는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게 많아질 테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우리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학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말고사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 기말고사는 조금 방식이 달라요. 제가 지난번까지는 매번 약속된 시간에 시험지를 드리고 여러분들 음원과 시험지 드리면서 그것들을 같이 함께 이제 풀고 다시 제출하고 했는데 그거는 1학기 중간기말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제가 미리 드릴 거예요. 문제를 바로 미리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음원과 악보와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음원과 악보를 드리면, 자, 이거는 이제 기말과제예요. 기말고사. 음원을 듣고 악보를 만드는 게 기말고사예요. 그런데 이 악보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보컬 멜로디, 그 다음에 현악 반주,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6개가 한 단위 되어서 묶여 있을 거예요. 악보에는 코드가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멜로디 라인은 빈칸이에요. 현악 반주도 그려져 있는 파트가 있고 그려지지 않은 파트가 있어요. 그려진 파트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려지지 않은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해당하는 멜로디 라인을 혹은 해당하는 베이스 라인을 체보하시면 돼요. 시간을 제가 언제까지 드리냐면 악보를 오늘 드리면 다음 주 저희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2월 16일 오전 9시까지 제출을 받도록 할게요. 악보를 만드는 게 기말고사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음원을 받고 악보를 이제 제가 나눠드린 예제 악보를 보시면 있는 파트도 있고 없는 파트도 있을 거예요. 없는 파트를 다 채운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완성된 악보라고 상상을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다 적어보시면 돼요. 제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악보를 딱 피시면 목차에 분명히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출력이 불가하거나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가 풀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보고 오선지에 답만 적어서 제출하는 것도 허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을 하셔서 직접 체부하시고 다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 악보를 출력이 제가 불가한데요라는 핑계는 조금 이번에는 사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출력을 해서 풀어주시고요. 다시 찍어서 보내주실 때 아이폰 쓰시는 같은 분들은 그냥 사진 찍어서 첨부하면 조금 용량이 많을 수도 있고 화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메모 기능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 노트를 꾹 클릭하시면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캔 다큐먼트를 하게 되면 찍고 캠 스캐너 기능으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는 것도 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뭐 그게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기종은 잘 몰라서 어떤 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촬영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파일명 반드시 지켜서 보내주세요. 자, 촬영된 모든 디지털 파일들 제가 그리고 뭐 과제로 부탁드렸던 뭐 페이지들 몇 개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모두 다 한꺼번에 모아서 압축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요거는 기말고사고요. 그 다음에 기말 과제가 있어요. 제가 두 곡에 대한 음원을 드릴 거예요. 각기 다른 두 곡을 드릴 텐데 이 두 곡을 듣고 비교 분석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는 같은 곡을 듣고 다른 점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버전을 듣고 같은 곡이지만 다른 버전을 듣고 다른 점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각기 다른 두 곡을 듣고 비교 분석을 하는데 공통점 위주로 찾아보세요. 위주로 찾아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수업 영상 올리고 과제 같은 경우들도 다시 올려드리고 공유를 다시 한번 카톡방에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시험 문제 받아보시고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이 모든 과제들을 하나로 압축을 해서 12월 16일 오전 9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파일명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파일명 반드시 지켜주시고 시창 청음 이름 학번 기말고사라고 명시하셔서 다 언더바예요. 시창청음 언더바 이름 언더바 학번 언더바 기말고사라고 해서 이 압축된 폴더 압축 파일 안에 이거 전부 다 담아서 12월 16일 오전 9시 전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또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서 내년에는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몸 조심하고 지금 또 시국이 많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또 각자 몸 관리 알아서 해서 불편함 없도록 잘 이번 학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면 카톡방에 남겨주시고요.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